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과 함께 한반도기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그리고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쟁점 등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그 두 분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입니다. 대한민국 젊은 청년 정치의 미래를 두 분이 짊어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한 두 분의 입장 차이를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옳으냐. 이걸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 청취자분들에게 질문을 여쭙거든요. 댓글에 달린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10분 중에 10분이 태극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런 난감하면요. 네. 같이 들어요, 그냥. 네. 앞에 아니 태극기를 든 기수 한 명 서고 그 앞에 이제 한반도기 있는 기수 서고, 그리고 선수들 갔으면 당연히 태극기를 부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태극 마크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선수들은 그거 자체가 명예입니다. 물론 뭐 총리께서 뭐 메달권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지만은 사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뿌듯함이 생기는 것인데, 그걸 이제 뭐 한반도기라는 거, 그거는 저는 선수들이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보고요. 사실 한반도기라는 것도 정치적 의미가 함의된 것인데 스포츠에 정치가 희생당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기가 사실 뭐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평화의 시작이자 올림픽의 정신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올림픽의 정신은 작은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그 평창올림픽 특별법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평창올림픽 특별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지고지순의 가치이기 때문에 전 한반도기를 어떤 정치적 이유다라기보다는 여야 이미 합의했고 국민들의 염원을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개최되길 바라는 마음이 잘 반영된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보면은 선수단의 규모를 본다 하더라도 북한은 선수 2명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명, 3명 이렇게 온다는 6명 정도 선수 단위 온다는 건데 그에 비해서 우리 선수단은 그에 비해 몇십 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모를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한반도기를 써야 되고 태극기를 쓰지 못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공동 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안 해봤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근데 우리가 예전에 다 해봤는데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까지 선수들의 자부심을 어떻게든 좀 갉아먹으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항상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좀 더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고 이들과 많은 이야기가 먼저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올림픽은 정치 게임이 아니라 이 스포츠 아마추어 정신 스포츠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치가 잘못 개입해가지고 원래 스포츠 정신, 이 평화 축전을 흐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고 북한에서는 230명 응원단 올 거라 그러고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이제 유엔에 북한 제재가 있는 가운데서 이런 평화 체제에 대한 첫걸음을 띄고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서로 뭐 밀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장경태 부위원. 아무래도 북한의 참가 자체가 단순히 남북 간의 평화만을 진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하게 느끼거나 또 참가를 주저하는 외국 선수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까지 거두는데요. 또 이번에는 또 응원단 230명, 예술단 140명, 370명 규모고요. 또 여기에 대표단과 선수단, 뭐 시범단, 기자단까지 포함하면 최소 4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역대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부터 시작된 또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까지 정말 최대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런 평화 무드가 형성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것, 이것 또한 정말 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교류를 하고 협력하는 거는 당연히 증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강경화 장관도 이제 캐나다인가에 가가지고 국제 공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제재에 있어가지고
당장 평창올림픽에 예를 들어 뭐 응원단 200명 가까이 이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경기장에 앉아야 되는데 물론 IOC에서 이 부분을 좀 부담하겠지만은 지금 200명에 대해 가지고 티켓을 어떻게 할까 같은 것도 표면이 관심사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평창올림픽 혹시 사이트 들어가 보신 분 청취자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비싸서 못 갑니다. 저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설상 종목은 거의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눈 위에 사는 종목은 거의 평균 가격이 좀 볼만한 자리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빙상 종목 그러니까 얼음 위에 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싼 거는 55만 원? 그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피겨 이런 거는. 4인 가족이 가서 보려면 티켓 값만 200~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그 응원단이 티켓 값만 해도 몇백만 원씩 들 텐데 거기다가 뭐 숙박부터 시작해가지고 체류된 비용 같은 것들을 IOC에서 올림픽 정신에 따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어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게 과도하면은 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공조란 측면에서 좀 이 부분도 명쾌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원 측은 어쨌든 교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잘 이제 정부가 좀 실타래 풀어서 국제 공조에 어긋나지 않는 선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 티켓 값을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그래도 응원을 하려고 그럴 때 만약 한 사람당 평균 잡아서 한 30만 원 정도 비석이 한 32만 원, 35만 원 정도 하거든요. 30만 원 정도 잡아도 200명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가서 뭐 소시지도 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티켓값만 하더라도 배고프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재원을 왜냐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것을 투명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자 이제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조금 제쳐놓고 어쨌든 남북 화해 무드가 이 한반도의 평화 기조를 유지시키는데 중요하고 이게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의미에 놓고 보면 자 대규모 연연이 지금 서쪽 판문점으로 넘어오도록 합의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죠?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기순용사. 그죠? 그쪽도 오청석 병사. 오청석 병사. 서쪽으로 넘어왔잖아요. 판문점으로. 그렇죠. 그런데 뭐 사실 이번에 뭐 비행기를 민항기를 띄우는 것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면 또 제재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육로 방문은 항상 상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 소떼 방북도 기억하고 있고 방금 전에 오청석 병사의 귀순도 있지만은 육로를 통해서 온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그 북한 대표단도 육로로 넘어올 때 저희가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넘어오는 것은 뭐 육로로 오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예술단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술단. 삼지연악단. 근데 예술단이라는 것의 의미를 솔직히 저는 좀 왜 이렇게 부여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사실 이 예술단보다는 사실 올림픽 스포츠 교류를 위해서 원래 선수들이 많이 와야 되는 것인데 북한이 지금 보낼 선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 동계 스포츠라는 게 일반 육상이나 이런 거 다르게 준비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진짜. 눈을 깔아야 되고 얼음 깔아야 되고 스케이트 사야 되고 스키 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이 처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응원단 오고 이러면은 뭐 미녀 응원단이다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이제 관심이 쏠려가지고 마냥 뭐 대북 어떤 화해 무드가 형성된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노려가지고 북한은 도발을 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너무 정신이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오늘 미국 정보 당국의 이야기에 따르면 또 이제 그 SLBM 발사하기 해가지고 또 바지선 또 갖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월드컵 할 때도 보면 우리 서해교전 일으켰던 게 북한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화전양면이라는 것, 제가 진짜 젊은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건 좀 황당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제가 이제 20대 된 이후로부터도 이걸 한 대여섯 번 당했던 것 같아요. 이런 화전양면에. 그래서 이 국민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문제인데. 한 50대로 보이세요? 화전양면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뭐 사실 이제 뭐 저희도 단지 예술단만 온다고 화해무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판문점이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판문점은 지난 총기 사건 이후에 엄중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긴장 관계가 판문점으로 넘어옴으로써 긴장 관계가 끝났다는 역사적 상징이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서해 육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 육로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운영에 이용되던 경의선 육로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도로를 이용하면서 또 끊겼던 왕래를 재개하자는 또 화해의 제스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동윤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정동윤 의원을. 정동윤 의원은 뭐부터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장경태 부위원장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첫 번째 남쪽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뭐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다. 둘째, 북한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바라보느냐의 시각은 원수로 바라볼 거냐 우리의 동족으로 바라볼 것이냐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문제라든지 남북 화해나 올림픽의 이런 단일팀의 문제는 후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도 5151번님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각자가 자기 국기 들고 입장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 스포츠 행사에 예술단 응원단이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1855번님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올림픽 경기를 정치적으로 오용하거나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부라고 표현할까요? 이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남북 화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 조건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무엇을 전제로 하고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이 집권 여당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놓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당장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아까 말했듯이 지금 정보 당국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만약에 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또는 그 기간 중에 과거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SLBM 발사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 대처는 무엇일지.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제재 강화. 네? 엄격한 제재 조치 강화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북한 대표단이 와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엄격한 제재 강화를 외칠 것인지 아니면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뭐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저는 만약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북한의 이런 예술단 전술에 저는 당한 거라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SLBM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무기인데. 예, 잠수하면서 발사되는 것을 SLBM이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합니다.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뒤로 와서 남해 안에 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예술단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정치적 전략적 선택 오류라고 봅니다. 저희가 국정 운영을 할 때는 대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결국 어찌되었건 이 단들이 온다는 게 축하 사절로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당연히 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에서도 크리스마스 휴전이 있었는데 올림픽이 열리는 이 기간에 저희가 이 평화무드가 조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말해서 오히려 반대로 봤을 때 올림픽 기간 중에 긴장이 고조된다면 아마 선수단들이 오지도 못할 거고요. 더욱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건 평화와 화해 무드로 정말 열심히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 국민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올림픽 정치란 게 뭡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맨날 스파르타 아테네 이렇게 싸우다가도 요날 되면 우리 창 놓고 싸우지 말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과거에 월드컵 때도 한번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저는 북한이 한 단계 그래도 성장한 거라 봅니다. 보통 이럴 때는 하는데.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우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어찌되었건 남한과 북한은 정말 열심히 우리가 화해 무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참 안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개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보고 안타깝다고 저희도 느끼잖아요. 아까 방금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야기를 하고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동시에 망했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고대 그리스 국가가 자살 행위를 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 행위를 국가가 자살 행위를 하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딱딱한 이야기는 조금 거두고 삼지연 관현악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송월 단장 보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강해 보이더라고요. 강해 보이시죠? 네. 어때, 장인태 부위원장은 어때? 화면으로 본 현송월 단장. 저는 그냥 북한 사람이구나. 차석 자리에 앉아서 꼿꼿이 자세를 세우고 우리 대표단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상당히 그 자존심이 강하고 제대로 준비를 하고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엔 우리 언론의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됐거든요. 사실 현송월 씨가 북한에서 어떤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정치적인 협상을 할 예상은 아니거든요. 그분 부활하신 거 알아요? 어떻게요? 몇 년 전에 기관총으로 처형당했다고 했다가 대북 정보라는 건 항상 반은 저는 거짓 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MB 정부 때 정보 아닌가요? MB 정부 때는 현송월 없었죠. 대북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 현송월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대북 협상을 할 주체는 아니라 보거든요. 예술단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분이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당국 간의 문화 교류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남한에서 텔레비전으로 요 사람을 많이 비춰주겠지라는 어떤 북한의 어떤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안타까웠던 게 실제로 이 현송월 씨가 뭐 말을 한 거는 크게 밖으로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웃기만 했다. 표정이 강건해 보였다.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인상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과연 진짜 진지한 문화교류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이거 장경태 부위원장, 네. 그 삼지연 관현악단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2009년에 삼지연 악단이라는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이런 그 삼지연 악단도 당시 어찌되었건 뭐 좀 파격적인 공연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아마 이번에 그 악단이 좀 더 발전된 형태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삼지연이라고 한 뜻이 뭘까요? 혹시 조사해 보신 분 계세요? 산지연읍에 있는 호수의 이름인데 이게 세 개 못이 가지런히 있다 해서 삼지연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어떤 그 소위 말해서 백두혈통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목욕했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왜 삼지연 악단이라고 했는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그 오늘 보도에 조금 전에 그 박린 기자하고 이야기에 마식령 스키장을 네. 원산 쪽에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연습장이나 활용하는 방안은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그런데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것에 네.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의미를 봤을 때 네. 이거 우리가 익히 보도를 통해서 알지만은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서 만든 스키장 아닙니까 보면은 이거 장비도 없이 그냥 다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50대로 보이지? 그러니까 이게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서 만든 건데 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마식령 스키장을 좀 관광용으로 쓰려고 하다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띄워준다라는 것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키라는 건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북한에서 봤을 땐 사치 스포츠 영역에 해당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지만은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주는 게 과연 제재의 정신에 맞느냐라는 게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아직까지 제재 정신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쉽는데요. 정부의 평화올림픽 기본 구상이 저는 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 이 지금 북한이 예. 파격적인 제안을 연거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측에 제안한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네, 예. 저희도 하고 예. 같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예. 이게 결국 대화 아니겠습니까? 예. 최대 규모로 참가하고 있고요. 예. 판문점과 서해안선을 통해서도 오고 예. 또 금강산 문화행사, 마식령 스키장까지 예. 사실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는 원산까지 올라가는데 그렇죠. 공간적뿐만 아니라 또 시기적으로도 패럴림픽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북한 측과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공간과 시기, 정말 이런 모든 것들 규모 정말 이렇게 화해 무드가 조성될 때 우리 전 국민이 정말 염원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축구 선수는요, 수비수는요, 축구할 때 상대편을 막으려 그러면은 공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공은 핵이에요, 핵 지금. 핵을 어떻게 지금 북한이 무력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보통 발기술 혈하는 사람들이 공은 안 움직이고 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공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핵이라는 어떤 이런 우리는 위협을 막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항상 상호주의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가 뭐 지원을 해준다 해가지고 아니면 그것을 뭐 우리가 공동으로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아시안게임 때 응원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뭐 또다시 유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공은 그대로 있습니다. 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고영은 거기까지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말씀이 있어서 이걸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지 않다. 세계 랭킹에 우리가 22, 북한이 25인데 북한 선수라 하더라도 1분 한 분이 될지 또는 한 분을 여러 번 1분을 될지 또는 1분을 여러 번 뛰게 될지 모르지만 서커스 뛴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도 그다지 큰 피해 의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셔가지고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 취지 자체가 평화적 교류의 마지막 단추가 결국 단일팀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 서로가 함께 호흡을 교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 그리고 한반도 우리 민족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 시민에게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에서 나오신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메달권이 아니냐 뭐 기냐 이런 문제보다는 1분이라도 같이 뛰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수석 비대위원께서도 항상 말씀하실 때 계속 이제 공을 축구 발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직 전반전 이제 지금 경기 중인 상황은 아니고요.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휴식 시간에 공을 차면은 그건 반칙이죠. 결국 저는 올림픽이라는 휴식 시간을 잘 이용해서 후반전에 꼭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하키 관련해서는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낙연 총리께서 워낙 이제 말씀이 신중하신 분인데 이번에 정부의 목표가 이제 서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가 스포츠 선수 잘 알지만은 스포츠 선수가 보통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일생에 올림픽 나갈 기회는 많아봐야 두 번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 한 번, 그러니까 태극마크를 달 기회를 박탈하는 거는 예. 물론 정부가 정치적 목표가 있겠지만은 예.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아주 겸손하게 오히려 선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니네 메달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듣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평생 이제 스포츠에 이제 훈련해온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좀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하키팀 감독도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사실 이게 아무리 팀 스포츠라고 하지만은 하키의 특성상 이게 선수를 갑자기 바꿔가지고 팀워크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제안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평창 올림픽 시계는 계속 틱틱틱 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마련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잘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자연 환경과 그리고 멋진 나라라는 것을 많이 알렸으면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